예, 한명숙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가 막힙니다. 한명숙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검사이자들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공격을 하고 나섰다. 이자들의 얼굴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자들의 얼굴을 먼저 보고 어떤 자들인지. 이자들입니다. 바로 노환균, 김주현, 권오성, 이태관, 이동열, 김기동, 임관혁. 그리고 2심에서 재판도 제대로 하는 유지 1심 무지셨어요. 더군다나 이 검사들이 변명할 여지가 더 없는 게 왜 그렇게 증거를 대고 했는데 1심에서 무지가 나왔냐. 이자들이 입 꼭 다물고 지금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데 1심에서 유지가 난 것도 아니고 1심에서 그 판사는 그럼 왜 무지를 선고했을까요? 이 검사들이 그렇게 증거 확실하게 들이댔는데 왜 1심에서 무지를 했을까요? 2심 판결 또 대법원 판결에는 당시 양승태가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와 서로 소통한 내용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한명숙 사건 이 쓰레기 같은 검사들이 반성을 나누고 신리성 공격에 나섰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자들 지금 태평양에 있는 사람, 그 당시 지검장 했던 그 사람은 저희가 한번 가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바로 노환균 이자. 노환균은 한번 만나보고 이 김기동 부패, 박근혜 정부 때 부패 관련 그런 직책도 맡았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한명숙 사건 수사 검사들이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신리성 공격에 나섰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이게? 그자들이 하는 얘기는 허위사실 기재로 새로울 것 없다 반박이죠. 이제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 대표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도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사들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당시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런 주장과 언론 보도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죠. 한만호 자체가 이미 법원의 유정으로 단죄된 거짓 문건이라는 게 수사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아니 그런 거짓 문건이라면 왜 1심에서 그런 거짓 문건을 가지고 1심 판사는 물이냐 물? 그 사람은 사법고시 합격도 안 하고 그냥 법도 모르는 무지랭이 누가 가서 판결했나 이거지. 한번 묻고 싶은 거요. 왜 1심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을까? 노환균, 김주현, 권오성, 이태관 한번 물어보자. 참 이런 사람들한테는 존칭도 써주기 싫어요. 존칭도 써주기가 싫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게 한만호 비망록은 재판소 사법적 판단 받은 것이다. 그렇죠. 1심에서는 한만호 씨가 이 얘기한 게 재판사를 충분히 설득시켜서 판사가 무죄를 판결했죠. 근데 2심에서 뒤집혔죠. 그것도 정영식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판사, 이 판사가 뒤집은 건데 이 판사 문제에 대해서 이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은 거다. 근데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이 검사들 한번 물어보자. 당신 선배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공작, 조작 수사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집혔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1심에서 무죄인데 사법적 판단 1심은 그럼 개법적 판단이냐. 이 검사 개검사들아, 이런 검사들 지금 삼성에 전무도 가 있고 태평양 변호사 가 있고 이런 그 인간들이 변호사를 하면 얼마나 양심에 없는 그런 짓을 저지를까. 그 정대택
윤석열 일가 사건을 맡았던 이상중이라는 변호사, 법무법인 원에 있는 변호사, 아주 그 윤석열이가 소개해줬다는 그런 녹취록이 있는 그 변호사도 법무법인 원에 있고, 이렇게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다. 내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사법적 판단 받은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무죄로 나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었냐 이거죠. 지금 뭐 수천 건, 아마 제대로 따지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해서 뭐 강주 학살 이런 등등, 민간인 학살 등등 재판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재판에서 죽인 게 아마 수십만 건이다. 이 검사들아, 역사를 좀 읽어봐라. 무식한 검사들,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 주장은 안 했어야지.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니네들이 정말 좋은 학교 나와서 사법고시 합격한 그런 인간들이라면 이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해야 될 게 아니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법원은 1, 3심 재판에서 이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고, 대법원에서 뭐 이런 문건과 다른 그런 걸 종합해서 유죄를 확정했다. 1, 3심에서 문건을 정식 증거로 채택했는데 왜 1심은 무죄냐? 1심은 그래도 좀 개혁적인 진보적인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한 거로 보고, 2심 넘어가서 그 정영식이라는 김진태와 친척이라는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런 정말 적폐 판사 정영식이가, 아니 한만호 씨에 대해서 증언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만호 씨가 비망록 쓰기 전 검찰에 가서 회유돼 가지고 한명숙에 돈 줬다는 그 증거만 가지고 2심을 확정했다는 것도 드러났는데, 이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검사들이 하는 말을 내가 욕을 해가면서 좀 물어보고 있는 중이고, 비망록 내용은 전부 검토했으므로 새로울 것도 없고 이와 관련 아무런 의혹도 없다, 이런 강변을 하고 나섰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반성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징을 해야 돼. 응징.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을 검사들이 정치적 의도로, 즉 서울시장에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비망록을 이미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는 법정에 제출해서 써먹고 자신들의 불리한 내용들은 모조리 처박아 놨다가 이번에 뉴스타파에서 그걸 찾아내서 밝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오히려 비망록 자체의 신뢰성을 역공을 펼쳤죠. 윤석열이나, 그렇다고 이번 이 검사들도 전부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다. 지금 그 후에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들이 다 관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결국 윤석열은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수사에 총책임자는 아니었을 것이지만 물들어온 이미 그런 수사에, 조작 수사에 능수능란한, 머릿속에 그것뿐이 없는 그런 검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파렴치한 수사 검사들은 뭐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비망록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사법부는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뭐 검사의 휴 협박 주장, 6억 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주장, 허위 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 주장 등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아니 그렇게 근거 없다고 판단했는데 인간들아 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냐 이거지. 응? 수사팀은 진술조사 증거능력 인정을 토대로 뭐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면서, 응? 그렇게 해가지고 허위 주장으로 또 감옥도 보냈다. 자랑스럽게. 예. 진실을 얘기하니까 위증했다 해서, 예, 검찰에서 경찰에서 진술한 거는 법정에 가서 부인하고 새로운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전부는 아니고, 내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진술한 걸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강압에 의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만호 씨도 가서 바꿨거든 그걸. 근데 검찰이 유증죄로 징역을 2년이나 살렸.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그게 유증죄가 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진술한 부분은 분명히 바꿀 수 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허위주장 유죄를 징역했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이 그 당시 대법원 이 얘기했기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서로 묵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한명숙 총리 이 얘기 들어가 있죠. 또 더욱 우스운 거는 이자들이 한전 사장의 부모를 조사한 것은 구치소 접견 등 객관 증거를 통해 그 부모님이 한전 사장의 유종에 관한 사실이 확인돼 그 경위를 확인한 것이다. 근데 한만호 씨 비망록에는 심지어 부모까지 건드리니까 이자들은 어떤 이 검사가 무수불의 권력이 있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번에 내 재판도 공범으로 몰아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라는 재판을 받는 것 마냥 그렇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이 공소장에 폭력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런 걸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지금도 조작 공소장을 만들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냐. 그래서 이자들이 자꾸 법정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등등 이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믿기지도 않는 짓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상황들이죠. 한명숙 사건 심은보 씨가 한명숙 사건에 특수부 라인 검사들 다 연관되어 있다. 사법농단 문건에도 등장한다. 이게 지금부터 그 문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자들이 재판 끝난 거니까 뭔 소리냐 하는데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의 수만 건들이 억울하게 재판 끝나고 사형당하고 무기징역 받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래서 사법농단 문건에도 등장한다. 대법 판결 전에 김무성이 신속 처리 요청했고 BH 설득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양승태가 상고 법원 만들려고 BH는 박근혜죠. 박근혜 설득 전략이란 문건에 한명숙 사건을 대법원에서 빨리 처리하겠다. 처리해야 된다. 만일 무죄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윤석열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런 윤석열 라인의 주변들은 조작 수사를 잘 한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 전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윤석열 라인의 검찰들이 검사 권력을 쥐고 무슨 짓을 해왔는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심인보 기자는 한명숙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 특수부 라인들 검사들이 다 연관됐고 담당이 됐던 사건이라고 말했죠. 이분은 오랫동안 기자를 하면서 이 당시 사건들을 취재했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이 뉴스는 이 보도는 고발뉴스 기사입니다. 심인보 기자는 지난 15일 YTN에 출연해서 당시 검사들 대부분이 검찰에 남아있다. 어떤 인간들인지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비망록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재판 과정에서 번복했고 그랬죠. 심은보 기자는 한만호 씨 아버지가 고향 파주 쪽에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일종의 지역 유지 같은 분이었다면 한나라당 쪽 시의원까지 했다. 한만호 씨의 아버지는 지금 미통당 시의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망록에 따르면 한 씨는 6억 원가량을 친박계 모원에게 전달했다고 얘기했다. 근데 그게 김문수라고 지금 나오는데 검찰은 묵살하고 계속 그 얘기는 묵살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수사를 하다가 이건 그냥 새로운 사실이 하나 딱 드러나면 그 검사는 그냥 복권 맞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아니 6억 원이나 받은 사람이 드러났어.
검사는 큰 건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건을 하나 인지하려고 검찰 수사관들은 정보를 취합하고, 그런데 6억 원가량 줬다니까 그걸 계속 묵살하고 뭐 한명숙 얘기만 물어보다. 근데 그 내용을 1만 원씩 한 번 쓴 게 아니야. 4차례나 썼어. 얼마나 그렇죠. 그러면서 뭐 찬청리가 서울대 선거시장에서 지니까 하나만 한 선거 아니냐면서 웃으며, 이 검사놈들이 지들이 이 정치검사들이죠. 흐뭇해했다. 이걸 안 봤으면 어떻게 비망록에 쓰겠어요. 이런 검사 지금 이게 거짓이라고, 허위다 이렇게 공작을 꾸미고 있는 현직에도 있고, 사퇴하고 물러나서 변호사를 하고, 또 한 인간은 삼성 상무도 있고, 또 한 인간은 낙향했다는데, 낙향한 인간은 주의식에 낙향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이 사람들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제가 짚어볼 대목이다. 그 한명숙 사건 그 어떻게 대법원에 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관 검사는 그 당시 한 전 총리를 뇌물수수혐의로 기록했던 이태관 검사는 2012년 1월 사직했다. 그 사람 바로 사직했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명숙 사건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래도 제일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 한명숙 사건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자기는 한명숙 사건과 관련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이태관이라는 사람인데 현재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러나면서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한만호 씨가 등장하는 사건, 2차 사건은 1심 무죄, 2심 유죄, 그렇게 해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1심은 공판을 자그마치 23번이나 했어요. 돈 받은 현장 검증까지 해서 1심 판사는 이렇게 자세히 진행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2심 판사 정영식이라는 이 적폐 판사는 달랑 그 중요한 사건을, 전 총리가 관련된 뇌물 사건을 증인이 증언을 번복했는데도 달랑 4번 공판밖에 안 했죠. 아니 23번은 공판은 무죄고 4번은 공판은 유죄다. 말도 안 되죠. 고등법원은 1심보다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이 정영식이라는 인간 때려 죽여도 분이 안 풀릴 인간이죠. 이자가 지금도 뭐 무슨 법원 기사휴생 법원 무슨 법원장이라는데 한번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공판 절차가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이 문건은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에도 한명숙 사건이 나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머리 좋은 검사들은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지. 그 개 같은 짓 하는 데나 쓰면 당신들 죽을 때 정말 고통받으면서 죽어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죽을 때 막 암 걸리고 막 몇 년씩 그러다가 죽더라. 내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받는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거는 2018년 7월 31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사법농단 196건의 문건 중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기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박근혜 설득 전략 문건에는 해당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5년 8월 6일 박근혜와 독대해 있다. 이후 2주 후인 2015년 8월 20일 양승태는 한명숙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보세요 이래요. 8월 6일 날 박근혜 만나고 2주일 뒤에 가지고 8월 22일 보름 만에 확정했잖아요. 이런데도 이 검사들, 이 쓰레기 같은 검사들, 이런데도 변명할 거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양승태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압니다. 2010년 5월 6일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여당 설득 거점원으로 당시 김무성을 설득했다. 원세훈 2심 판결에 이런 것도 들어있고,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시효관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음.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될 경우 설득 사실상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바로 양승태와 박근혜와 대법원 당시 대법관들이 상고 법원을 하기 위해서 딜로 제시한 게 한명숙 대법원 상고심이다. 이 문건은 김무성 당시 대표가 재보궐 것은 승리를 전인해 당분간 당내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며 철떡에 성공할 경우 상고 법원안 처리에 결정적 정기를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고, 그러면서 최근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만일 한명숙 사건이 무지로 무지로 파기환송되면 이 상고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무성이를 설득하기 어려질 것이다. 이런 증거가 드러났잖아요. 증거가 드러났어요. 박근혜가 관심을 보이는 사건 제일 첫 번째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야합을 내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줬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지금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이 검사놈들이 사과하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냥 적반하장으로 지금 한마로 비망록을 공격에 나섰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여러분 들으셨죠? 이게 정영식 판사의 유죄만 문제가 아니라 양승태까지 그리고 박근혜까지 김무성까지 다 관련된 이런 사건이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런데 이자들이 사법부가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잘한 거다.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러고 있잖아. 참 역사의식도 없고 상식도 없고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고 얼굴 뜨거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양승태와 박근혜 관심을 보였던 법. 양승태가 이 한명숙 사건이 무죄나면 지금 우리 큰일 난다. 상고심 법안 국회 통과 못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양승태가 전부 무죄 파기될 경우 사실상 설득이 어렵다. 뭐가 설득이 어렵냐? 상고심 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회 통과가 어렵다. 그래서 딜을 한 거다 이거죠. 딜을 했다. 어떻게 이런 게 기록에 나옵니까? 대법원 판사라는 작자들도 뻔히 알면서도 유지를 준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 가지고 이런 얘기도 되고 그렇습니다.